안녕하세요. 허경영 세상입니다. 허경영 대선 테마주 나오죠? 관련주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출산주는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번에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물론이 말씀드렸던 내용을 홍준표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홍준표 얘기를 한번 봐볼게요. 잠깐, 주가 개표가 굉장히 이렇게 살벌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이거를 분석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런 느낌 받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는 저 아닌 다른 사람, 그러니까 누굴 믿질 않아요. 이걸 뭘 보고 그린 거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예수의 얼굴이라고 해요.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너무 좀 비슷하게 얼굴형이나 이목구비 봐보세요. 눈썹, 이거 눈썹을 그리긴 하지만, 자, 눈매, 눈, 이 코, 얼굴형. 이게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 뭐 여러분들 짐작은 하시겠지만, 자, 1997년도에 허경영입니다. 허경영. 네. 이거 블루런이 지금 거의 1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허경영을 알아보기 시작한 게 1년 전인데, 우연찮게 이 영상을 볼 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서양에 예수가 있다고 하면 동양에 예수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영상 같은 거 보여드린 적 있죠. 그거는 나중에 최근에 제가 들었던 생각인 거고 그냥 처음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 여러분 진짜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 네. 서양이고 동양인 것만 감안하면 일단 비슷하다. 자, 97년 허경영이라고 검색하면 이제 이런 영상이 나오는데, 이때 제가 봤을 때 임팩트가 너무 강했어요. 이때 허경영이 어떤 얘기를 했냐? 우리나라 진짜 97년도야. 97년도. 5년마다 대통령이 하나 나타나니까 참새대들을 갖다가 한 5만 명씩 데려와. 대통령 특권들. 그것들이 와서 그냥 완전히 논밭을 농사지는 거 별을 다 쫓아 먹어버려. 또 한 5년 있다가 싹 사라지고 나면 또 한 5만 명을 몰고 어떤 님이 나타나니. 와서 또 싹 몰고 가버리네. 에?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래서 앞으로 장기 집권이고 뭐고 내가 공화당을 왜 좋아하냐? 박정희 대통령은 18년을 집권을 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경부고속도로를 공사를 하겠다 하니까 김대중, 김영삼이가 불도저 앞에 가서 웃도르기 딱 벌고 들어누워. 그때 그래서요. 텔레비 봤죠? 그러니까 불도저가 밀려고 하니까 이거 보시오. 그 넓은 운동장 같은 길을 뚫어서 뭐 하려고 그래? 앞으로 100년 동안에 이거 못 써먹어. 그러니까 박정희가 뭐라는지 압니까? 야, 이 사람들아, 10년만 있어 봐라. 에? 그 경부고속도로 놓는 땅 가지고 여기서 서울서 인터체인지까지 땅도 못 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고속도로 놓겠다면 낳지 마라. 포항제철 공사하겠다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제철소입니다. 지금 포항제철이. 그런데 김대중, 김영삼이는 야, 이 사람들아, 우리나라에 쎄쓸 데가 어디 있냐? 쎄쓸 데가 뭘 때문에 제철소를 만드냐? 당신들 미치지 않았냐? 박정희 당신. 이래가지고 대들어서. 그러니까 박정희가 어안이 벙벙할 거지. 야, 이 사람들아, 앞으로 10년만 있어봐라. 이런 제철소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결국에 우리나라 발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들? 그 고속도로로 인해서 물류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그죠? 이러면서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되었고, 포항제철,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자동차도 없고 쐈을 데가 없는데 왜 만드느냐? 다 미래를 내다보고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허경영 공약 30년 전 공약들, 저 때가 미래를 되게 내다보고. 말랐죠?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심각. 빼짝 말랐지. 저 때가 대통령 나오느라고 무진장 고생했어. 돈이 몇백억이 있어야 되니까 엄청 고생했어. 그리고 내가 엄청 강직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이 상당히 겁을 낼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 이 불의를 용납을 안 했어. 한데, 그죠? 그래서 어제 영상이 보여드렸죠. 홍준표가 갑자기 헝가리 스웨덴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파격적인 게 필요하다. 그 파격적인 게 허경영이 이미 공약한 거를 허황되다고 얘기하고, 결국에는 근데 허경영 공약은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뭐 앞뒤가 안 맞아. 근데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사람, 허경영 하나더라. 한결같다. 이재명이 그나마 제일 낫죠? 근데 이재명을 보면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리틀 허경영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허경영 본사라고.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 공중부양만 안 했으면 되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제가 제일 그 공감 가는 말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가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이재명이 국민 1인당 최소 100만 원씩은 줘야 된다라고. 이재명 그 후보가 옛날에 내 칭찬하는 거는 여러 군데서 저렇게 했어. 그래서 내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전부 지지하게 돼 있어. 이거 아주 기술이 좋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 지지자들이 전부 이재명 후보를 좋아해서 나를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이재명을 전부 따라간 거야. 합니다. 아주 머리를 잘 써. 코로나 생계지원금. 근데 그래도 리틀 허경영이라고 그러죠. 이 정권 분석가가 딱 이 후보를 보면은 리틀 허경영을 보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나는 옛날부터 이제 이재명 후보를 많이 피하를 했어. 여러분한테 그랬죠? 나는 누구든 내 경쟁자로 보질 않아요. 그 사람 자체가 저렇게 공장에서 일해가지고 사법고시 봐서 변호사가 돼서 그리고 돈 안 받는 변호사가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변론을 해줬다. 나는 그 사람 좋게 이야기해요. 뭐 다음에 나하고 경쟁한다. 절대 그 사람 비난을 안 해. 그렇죠? 근데 이 정권 분석가는 뭐 그 사람이 리틀 허경영이다. 내가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허경영 칭찬을 많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 공약도 일부 또 비슷하게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내 유튜브 보는 정치인이 많은 것 같아.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언제부터 이재명이 이렇게 100만 원 이런 큰 돈을 얘기했겠습니까? 뭐 집에서 허경영 강연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지금 뭘 느끼셔야 되냐. 허경영이 얘기했던 게 예산이 우리나라에 돈이 없거나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들이다. 왜? 이재명이 얘기하는 이재명 지지자분들, 이재명이 얘기하니까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는 건 괜찮아요? 네, 보시면 대학 안 가는 청년에게 세계 여행하는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왜 이재명이 진짜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과거에 이런 얘기를 왜 안 했냐고요. 왜 20년, 30년 전에 이런 미래형이 국민 1인당 최소 100만 원씩은 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코로나 생계지원금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재명이 이렇게 100만 원 이런 큰 돈을 얘기했겠습니까? 뭐 집에서 허경영 강연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지금 뭘 느끼셔야 되냐. 허경영이 얘기했던 게 예산이 우리나라에 돈이 없거나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들이다. 왜? 이재명이 얘기하는 이재명 지지자분들, 이재명이 얘기하니까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는 건 괜찮아요? 네, 보시면 대학 안 가는 청년에게 세계 여행하는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왜 이재명이 진짜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과거에 이런 얘기를 왜 안 했냐고요. 왜 20년, 30년 전에 이런 미래 구상을 얘기 안 했겠어요. 이때는 두려웠겠죠. 이런 생각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두려웠겠지. 저런 얘기하면 미쳤다는 소리 들었으니까. 근데 그 미쳤다는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허경영. 거기에서 이재명과 허경영은 급이 다르다. 허경영 대선 후보 지지율이 2.2%가 나온다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네, 갑자기 이제 허경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허경영이 이제 대중의 언론에 이제 공개될 거다.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공개된다. 자, 홍준표 33, 이재명 30, 허경영 2.2.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여러분, 참 인생을 바꿔주는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걸 못 알아보고 있어요. 자, 홍준표 나락갑니다. 자, 이재명 여기에서 보통 유지할 거예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재명도 떨어지고, 자, 허경영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둘씩 봐봤으면 제가 원래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재명도 보고 안철수도 보고 저는 옛날에는 안철수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되게 청렴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이재명도 소년공 출신으로 대단하다 이런 느낌 받았는데 허경영을 알게 된 후로 이 사람들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허경영은 그냥 여기 밑에 있고요. 나머지 이재명, 홍준표, 윤석열 얘네들은요 그냥 다 평등해. 허경영 밑으로는 전부 다 평등하다. 따라올 수가 없다. 이런 애들 수십 트럭을 갖다 놔도 허경영의 머리 하나를 못 따라온다. 근데 이 머리는 인간의 머리가 아니다라는 게 블루넌의 결론 아닙니까? 자, 2.2%가 어떻게 그렇게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과거에 노무현이 어땠죠, 여러분? 노무현 지지율이 1%였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이때는 저도 투표는 안 했지만 저도 노무현을 지지해 투표는 하고 싶었지만 투표는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1%가 47%. 이때 무슨 얘기 있었어요? 이회창이 1위였어요. 이회창이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자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국민 경선제가 시작되었고 노무현도 후보로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민주당의 1위는 안정적으로 이인재 후보였습니다. 또 하나갑, 정동영, 김근태 등 만만치 않은 후보들이 있었죠. 네, 허경영을 제가 알게 된 이후로 참 그냥 본인의 부와 명예 이런 거를 안고 이거 뭐 뉴스 앵커 하던 사람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이 없던 1% 지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TV 토론회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고선 결국에는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허경영이 지지도도 안 나오고 여론조사에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허경영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블루넌 같은 사람들 주식을 보는 미래의 선견지명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은 알아본다니까요. 결국엔 봐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근데 한 달 전과 좀 많이 달라지고 있죠. TV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요즘에 계속 언론에서 이상하게 허경영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인지 이름이 쏙 빠졌습니다. 지역 개발에는 아마 나는 우리 이 안 시장님, 이 안상수 시장님만한 분이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안상수 의원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의힘 경선 8명 중에서 이제 한 명이었죠. 예, 이 안상수라는 사람도 하늘궁에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냐? 홍준표 캠프 들어가 있어요. 하긴 허경영 대표는 허 대표만의 계획이 있죠.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일화 시나리오. 정치는 움직이는 생물이니 상상 그 이상의 일이 발생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허 대표의 제안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상상의 그 이상의 정치가 실현될지도 모르다. 그리고 마무리는 허경영의 얘기로 마무리하겠다. 자,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한 달 전 영상에서는 거짓 언론들을 얘기했고요. 앞으로 언론들은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바뀌고 있죠. 정신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JTBC가 손석희가 있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맞죠? 손석희가 사장인 곳이 JTBC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손석희는 허경영을 파악하고 있어요. 옛날에 나오는 거 보면 손석희는 나쁘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다 드러내진 않아요. 자기 마음을.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사람 허경영 지지자 같아요. 되게 표정이 되게 밝습니다. 얘기할 때. 되게 허경영을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뉴스 앵커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저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 허경영을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은 아직까지 그걸 잘 모르겠죠. 몇 명 있습니다. 자, 블루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지율이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지금. 근데 허경영은 지금 바닥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지지율이 전 이렇게 올라가고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러면 그 근거 데이터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맞잖아요. 과학적인 근거, 항상 근거가 있어야죠. 자, 그 근거는 뭐냐?
자, 어린 시절 어때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 이재명 가난하게 자랐어요. 홍준표 가난하게. 이걸 되게 어필해요, 둘 다. 뭐 대단한 것처럼. 근데 허경영은 뭡니까? 고아로 자랐습니다. 이재명과 홍준표는 그 밑에 있는 참모진들이 되게 영상들을 뿌리더라고요. 아,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됐다. 대통령 후보가 됐다. 참 허경영을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참 웃기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성분들, 여성분들 잘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얘기 그죠? 우리 유승주 군대 안 가고 밀어가지고 지금 생매장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군대 면제됐습니다. 자, 홍준표 군대 방위 갔어요. 자, 허경영 군대 월남전 참전입니다. 예. 역시나 명함을 내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면 할수록 이게 참 근데 이런 국민들이 이런 걸 모르죠 아직까지. 자, 그리고 사시 합격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사시 합격. 자, 허경영은 어떻게 됩니까? 20대에 뭐가 됩니까? 박정희 보좌관 하죠. 네. 여러분 20대 사시 합격한 사람과 20대 대통령 보좌관 했던 사람 이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객관적인 데이터. 자, 그리고 성남시장을 하죠. 김당 예, 대선 출마. 당대표도 하고 그죠? 당대표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허경영 뭐합니까? 창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둘 다 대선 후보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이재명 정당 국가에서 500억 지원합니다. 세금이에요. 네. 허경영 뭡니까? 500억 사비로 대선을 치릅니다. 자, 여러분 그냥 단순히 봤을 때 이런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모른단 말이죠.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 살아온 배경. 아버지가 형무소에서 돌아가셨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세요. 제가 이제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부르는 영상을 보시든 찾아보시든 하세요. 자, 고아로 자라서 산속에서 텐트 치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야간 다니면서 자기 피를 뽑아서 피 팔아가지고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예, 가난한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자, 면제 방위 월남전. 여러분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온 사람입니다. 사시 합격. 너무 똑똑해서 박정희가 바로 보좌관으로 책임졌죠. 예, 우리 세금으로 하죠. 이거 왜 줍니까 얘네들? 예. 이거에서 어떤 게 차이가 나는 거냐면 뭐가 차이가 난다 지금? 능력 차이가 난다. 허경영 말하기를 니들이 정말 국민 위해서 일할 거면 나라 세금 쓰지 말고 능력 있으면 나와. 없으면 이제 정치하지 마. 왜 능력도 없는 것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해? 네? 그래놓고 화천대유 얼마 전엔 LH 사태. 여러분 얘네들 국회의원 돼가지고 뭐합니까? 하는 게 뭐예요? 먼저 고급 정보 어디에 투자할지 다 알고 미리 1년에서 3년 전에 그 주변 땅을 지들이 다 매입해요. 그래 놓고 개발하죠. 그리고 참 토론해보면 과간이다. 여기까지 보시고 토론회도 한번 볼게요. 예,
수소. 아니,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고등학교. 아니, 제 주도권 질문인데요. 아니, 나도. 왜 윤석열 후보에게는 그렇게 야단치시더니 해보세요. 왜 제 시간을 뺐습니까? 잠깐만 들어보세요. 자, 그러려면. 그리고 그 질문 자체가 좀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탄소세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탄소세를 거두겠다라는 그 글을 통해서 탄소 중립이라든지 수소 경제 똑같이 하겠다 그러는데 이재명의 탄소세를 거두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또는 논리를 펴시겠습니까? 이재명의 정책 토론은 이재명하고 붙을 때 가서 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아니라 원희룡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탄소세. 그거는 원희룡 정책을 물으십시오. 탄소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재명의 정책이라면서요. 이 원 의원이 원 후보가 정책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줘야죠. 아니, 제가 주도권 질문입니다. 아니, 탄소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아니, 원 후보의 정책을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하고 주도권 물으세요. 질문인데 제가 질문을 했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그게 무슨 장학 퀴즈식으로 물으니까. 장학 퀴즈가 아닙니다. 아니,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탄소세에 대한 입장이 없어요? 당장 지금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후변의 총회 열리고 있습니다. 탄소세가 주요 의제입니다. 탄소세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원 후보의 입장은 뭡니까? 왜 나를 묻습니까? 먼저 얘기하세요. 질문이 내 야비한. 아, 여러분, 수준. 몰라요. 예전에 홍준표가 윤석열이 자기가 작전 50 뭐 계획, 그게 뭐냐 물었을 때 윤석열 땀 삐질삐질 빼게 하더니 이제는 자기가 모르는 질문이 나오니까 야비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대통령 후보가 탄소세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참.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은 뭐 탄소 관련주 엄청나게 지금 날아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후성. 예. 이게 지금 시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후성이 날아갔죠? 예. 지금 탄소를 얼마만큼 줄이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캠트로스. 예, 똑같죠?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게 사회 현상이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정책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민감한 게 주식인데, 그죠? 근데 홍준표는 몰라요. 예,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5대 권리,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과 그 5번째 있는 자유권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이라는 8대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까지만 봤는데 저 멍청이 찌질이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아니, 머리에서 나오잖아, 여러분. 지금 뭐 보고 있습니까? 국민의 저는 무지해서 잘 모르겠는데 뭐 8대, 뭐 5대, 이게 머리 참정권, 자유권, 뭐뭐뭐, 이게 저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머리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탄소세 정책을 묻는 게 무슨 야비한 질문입니까? 혹시 입장이 없으십니까? 입장이 없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 공약을 전제로 묻는 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원희룡이 묻습니다. 수소 경제를 하려면 그 재원을 마련이 필요할 텐데 그와 관련해서 탄소세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공약이 같습니까? 아니, 제가 탄소세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다릅니다. 다르면 그 설명을 해보세요. 왜 내가 설명을 해도 내가 주도권 토론인데? 지금은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나라 경제가 11위가 되었는데도 우리 국민의 생활은 세계 151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또한 특권층들은 유토피아를 누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지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로지 뭡니까? 국민 생각. 이 머릿속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 내가 왜 그러나 하면 홍준표 후보님 대통령 되시겠다면서요.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싫어요. 대통령이 탄소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제회의에 나가시면 바로 물어볼 텐데요.
그거는 국제회의에 나가서 내 답변하겠습니다. 자, 지금 묻겠습니다. 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묻습니다. 탄소세 매기면 제가 내야 되는데요. 탄소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납세자입니다, 제가. 아니,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나는 않습니까? 국민이 아니고 질문 자체가 여태 아니, 그렇게 해서 본선에 가서 토론,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본선에 본선에 토론? 가서는 내가 훨씬 잘하죠. 아, 지금 이 토론 당내 가지고 본선에서 토론이기 어떻게 때문에 토론합니까? 내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맨날 저거 얘네들 다 이거 와서 읽잖아요. 이거 지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밑에 있는 참모진들이 다 대표님 나가셔서 요번엔 이런 거 말씀해 주세요 하고 이런 거 다 읽는 애들이에요. 근데 허경영은 여러분 어때요? 본인 머리로 그냥 다 나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금융기관은 1%의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것을 5%, 10%, 15%, 연체되면 18%, 25% 이렇게 엄청난 폭리를 지내면서 모 은행장이 스톡 옵션을 200억을 받았습니다. 1년에. 나는 이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금융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중소기업이 다 망합니다. 그래서 기업 절대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때는 1.5% 이상, 연리 1.5% 이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국은행이 이것을 특별히 관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월급 받아서 은행에 이자 내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교육보다 더 무서운 게 은행 이자입니다. 근데 은행은 그렇게 살이 쪄가지고 참 제 입에서 말이 안 놉니다. 시간은 짧고. 그러나 주택 대출 금리를 1.5% 낮추고 양도세, 보유세 이 빌딩에서 수입이 있는 데는 세금을 내지만 토지를 아무리 많이 가셔도 세금을 내면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 알려드리면 허경영을 지지 안 하는 게 이상하다. 그래놓고 이재명이나 홍준표를 지지하는 게 참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재산비례 벌금 100조, 특수사업자 만들면 100조가 더 들어와요, 세금이. 자, 38개 세금 하나로 통하면 100조가 더 들어와요. 고소득자 탈세 200조를 방지하면은 세금이 500조가 더 들어와. 그럼 지금 금년에 512조죠? 1012조가 들어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세금 절감이 300조야. 금년에 512조인데 절감이 300조인데 어디서 절감하죠? 국회의원 100명도 줄이고 지자체 없애고 모든 걸 하게 되면은 세금이 300조 줄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대표적인 게 내가 여러분 지자체 의원들이 1년에 월급이 8,500조 이래 나가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쓰는 것도 봐주는 게 있죠? 국회의원들 월급이 8,600조 정도 나가죠? 보장하는 월급 나가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1년에 쓰는 게 1조 8천억. 지자체가 1조. 합치면 얼마예요? 2조 원, 3조 원. 지자체는 또 4년마다 선거 비용이 9천억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연간 계산하면 정확하게 3조가 전략되죠. 이거는 삼성그룹 대기업들의 1년 세금이야. 가만 안 줘도 되는 걸 주고 있죠. 그죠? 서로 하려고 그래. 여러분은 세금 낭비 말도 못해.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준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세금을 줄일 것이 너무너무 많아. 자, 허경영 말대로 하면은 800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그럼 다시 요거를 4천만. 하나, 둘, 셋, 넷. 네, 2천만 원이죠, 여러분들. 2천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은 150이 아니라 166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허경영을 대통령을 만들면은 여러분들 저런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데 일반인 머리로는 저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할 엄두도 안 나고 뭐 하나 잘못될까봐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근데 이미 머릿속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네. 자,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네. 자동차가 있죠? 이렇게. 네, 자동차에 수십만 개의 부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수십만 개 부품이 있는데 이 수십만 개의 부품을 누구는 운전대만 가져가요. 그리고 누구는 바퀴를 가져가요. 누구는 문짝을 가져가요. 이 차가 굴러갑니까? 안 굴러가잖아요. 허경영의 공약 말한 것처럼 바퀴 개혁하고 문짝 갖다 쓰고
핸들 갖다 쓰고 좋은 차 방탄유리 쓰고 하면 이 차는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모든 공약이 완벽하게 한 번에 돌아갈 때 대한민국이 경제가 날아간다. 근데 서울대 연고대 나왔다고 하는 이런 멍청한 애들이 돈을 넣으면은 인플레이션이다. 니네들 단순한 머리는 그렇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그렇지. 근데 허경영의 머리로 나오는 거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런 건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럼 서울대 연고대 나온 너네들이 30년 전에 왜 국민 저출산을 예산해서 3천만 원, 1억 준다는 얘기를 못하냐. 근데 왜 홍준표 입에서는 지금 그런 파격적인 공약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제서야 얘기가 나오냐. 이거를 뭘로 설명할래? 라고 하면 아무도 설명을 못한다. 오로지 그 설명은 허경영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앞으로 대선 토론회 이제 나오겠죠. 여론조사 이제 깨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지 그때 보시자고요. 예, 주말 충분히 이제 잘 쉬시고 11월 달 장 어떻게 되는지 자, 블루넌과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넌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